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레올로지에서 인풋으로 가는 힘은 어떤 형식으로 정의되었는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일반적인 바디 포스하고는 달리 레올로지에서 사용하는 인풋으로서의 힘은 주로 접촉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면과 면이 접촉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컨택 포스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주로 면과 면의 통해서 전달되는 힘이기 때문에 힘이 전달되는 면적으로 나눠준 값, 즉 힘이 전달되는 면적으로 나눈 값인 압력 또는 이 압력의 개념을 포함하는 면찰 응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응력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공부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면과 면이 만나는데 접촉 면적도 중요하지만 방향도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면과 면이 어떤 방식으로 만나게 되는지 접촉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력은 면찰 응력이란 것과 수직 응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거는 면과 면이 어떤 식으로 만나느냐 그 방향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뺨에 로션을 바를 때 우리는 손을 편 채로 로션을 얼굴의 표면에 평행하게 문지르게 됩니다. 이처럼 표면에 평행하게 전달되는 응력을 면찰 응력이라고 합니다. 면찰이란 뜻은 면을 마찰한다. 즉 옆으로 이렇게 문지른다는 그런 뜻이 되고, 응력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을 면적으로 나눈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션을 뺨에 펴 바른다고 했을 때요, 뺨의 면적이 예를 들어서 0.01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손바닥을 움직이는 힘이 1N이라면 뺨이 받는 면찰 응력은 그죠? 힘을 면적으로 나눠주게 된다 그랬었죠. 그죠? 힘을 면적으로 나눠주면 즉 100N/제곱미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뺨을 문지르는 힘을 면을 마찰시킨다 그래서 면찰 응력이라고 부르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예를 들어서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얼굴을 정면으로 스트레이트로 가격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건 이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그림인데요. 평면에 예를 들면 얼굴이고 주먹이라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방향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서로 힘이 수직으로 만나게 되죠. 방향이 수직이 되죠. 이처럼 평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응력을 수직 응력이라고 부릅니다. 앞서서 뺨이 있고 로션을 바른다고 생각하면 면을 마찰하는 이렇게 평행하게 가해지는 힘을 면찰 응력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수직으로 전달되는 응력을 수직 응력이라고 부릅니다. 수직 응력. 그죠? 예를 들어 또 여기서도요, 상대방의 얼굴이 예를 들어서 0.01제곱미터가 되고 주먹의 강도가 100N이라면 상대방이 받는 수직 응력은 힘을 면적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100 나누기 0.01 하면 10,000N/제곱미터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그림 2.3에 나오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쓴 책을 여러분들이 다 이걸 보면 좋은데 아직은 한글이어서 이거를 나중에 다른 중국어로 번역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이 전달되는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강아지를 쓰다듬듯이 이렇게 서로 평행하게 전달되는 방향을 이제 면찰 방향이고, 이렇게 전달되는 응력을 면찰 응력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요즘 이제 대한민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우영우 변호사, 그죠? 변호사가 예를 들면 이게 고등학교 때 이제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주위 친구들의 꼬임으로 봉변에 차게 되죠. 이렇게 뺨을 맞는 장면인데, 뺨을 맞고 나서의 장면인데, 뺨을 맞을 때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직응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뺨에 작용하는 면찰응력, 뺨에 작용하는 힘도 이렇게 문지르는 면찰응력, 수직 방향인 수직응력,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는 조금 설명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는 이해가 되시면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이 부분 어렵다면 이 부분은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그래도 혹시나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도 잘 따라하면 앞으로 레올로지 공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참고라고 적혀있는 어디셔널이라고 적혀있는 참고 부분은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도 좋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면찰응력과 수직응력을 수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기호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게 물의 표면이라고 생각합시다. 평평하게 이제 물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이 방향을 X방향, 이 방향을 G방향, 이 방향을 Y방향이라고 생각합시다. X방향, G방향, Y방향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의 표면에서 이런 식으로 간다고, 물의 표면에 대고 이런 식으로 힘을 주게 되면, 예를 들면 이게 물의 표면이고 힘을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힘은 F라고 표현할 수 있죠. force니까 F라고 하고요. 방향을 X방향이기 때문에 힘은 FX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XG 평면에서 X방향으로 힘이 가해진다면 FX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힘이 어떤 표면에 가해지나요? 즉 X하고 G 방향으로, G 표면에 적용이 되는 거죠, 힘이요. 그렇기 때문에 X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고, 이 힘이 어느 표면? XG 표면에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 표현은 다시 말하면 XG 평면이 물의 표면이기 때문에 X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Fx. 그 다음에 그 힘이 작용하는 표면은 Y축의 수직인 XG 평면이기 때문에 이 표면의 면적을 AY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XG 평면이라고 하면 XG 두 개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평면은 XG 평면은 Y축의 수직이기 때문에 Y축의 수직인 평면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XG 평면은 Y축의 수직인 평면, 즉 이런 식으로 AY라 그래서 Y축의 수직인 평면이라고 에어리어가 면적이니까, 그죠? 평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이 작용하는 평면을 나타내는 XG 평면은, XY 평면은 G축의 수직이고 YG 평면은 X축의 수직이므로 기호의 편의상 예를 들어서 타우는 응력이라고 했었죠, 그죠? 응력은 XY 평면에 작용하는 X방향으로의 힘,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G축의 수직인 XY 평면이니까, 그죠? G축의 수직인 X방향으로 가해지는 응력,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기호상으로 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면에 수직인 좌표를 써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혹시 이런 내용들이 어렵다면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공부를 이쪽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런 내용들을 이해해서 나중에 책을 제가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께 전달해주면 책을 전체적으로 공부해 나가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공부를 한번 하기 바라고요. 이런 내용들이 난 아직은 너무 어려워. 이런 친구들은 이런 부분들은 다시 말하지만 패스를 이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쓴 내용에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쭉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Y축의 수직인 평면 AY의 X방향으로 힘이 가해질 때 요거는 타우 YX로 표현하게 됩니다. 즉 Y축의 수직인 평면에 X방향으로 가해지는 응력,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참고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다음 평면에 작용하는 응력을 수식으로 표현하시오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평면, 힘이 가해지는 평면은 어느 평면이죠? XY 평면입니다. 그죠? XY 평면. 이 XY 평면은 어느 축의 수직이죠? 네, 맞습니다. 이 G축의 수직인 평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G축의 수직인 평면에 작용하기 때문에 일단 타우 G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었다시피 첨자 응력에 쓰여져 있는 첨자 두 개 첫 번째 거는 이 응력이 작용하는 평면이 어디냐? 즉 타우 Y 같으면 Y축의 수직인 평면. 즉 그러니까 여기서는 G축의 수직인 평면에 작용하기 때문에 타우 G라고 먼저 써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여기다가 이 힘의 방향은 어떻죠? 어느 방향이죠? 힘의 방향은 지금 X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Y축이 Z축의 G축의 수직인 평면에 X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응력은 타우 GX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나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죠? 또 다른 보기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기에서는, 자, 일단은 이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하나요? 일단 G 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어느 평면에? YG 평면에 작용하고 있죠. YG 평면. 그죠? 그러면 이 응력 타우는 일단 타우라고 쓰고 어느 방향? X축의 수직인 평면에 G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죠. 즉, 그래서 첫 번째는 뭐가 와야 되나요? 일단 X축의 수직인 평면, YG 평면에 작용한다. 즉, 타우 X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힘은 이 응력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된다? G 방향으로 작용이 된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 응력은 타우 XG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X축의 수직인 평면, 즉 YG 평면에 G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힘이라는 건 그냥 한 방향으로만 X방향, Y방향, G방향 이런 식으로 방향만 설명하면 됐었는데 이제 우리가 레올로지, 즉 유변학에서 인풋으로 사용하는 응력의 경우에는 면과 면의 접촉에 의해서 힘이 전달되기 때문에 힘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이 힘이 어느 평면에 작용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응력에서는 힘이 작용하는 평면을 하나 표시를 해줘야 되고 힘이 작용하는 방향 여기에 대해서도 두 가지를 표시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기 두 가지를 살펴봤고요. 자, 이제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세 번째 예는 앞의 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예에서는 뭐였나요? 첫 번째 예에서는 이 평면에서 그대로 작용하는 거죠. XY 평면에서 X방향. 그 다음에 YG 평면에서 G방향, 즉 면을 마찰하면서 가는 힘이었죠. 그러니까 보기 1과 보기 2에서는 주로 다 면을 마찰하는 방향, 면찰 응력이 보기 1과 보기 2에서 이제 기호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면찰 응력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앞서서 봤었던 방향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졌잖아요. 두 가지로. 하나는 면을 마찰하는 방향, 이렇게 수평으로 작용하는 면찰 방향, 면찰 응력. 그 다음에 면과 면이 수직으로 만나는 수직 응력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예에는 그 수직 응력은 그러면 이 기호로 어떤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3에서는 우리가 일단 그 평면이 YG 평면입니다. 그죠? YG 평면. 그러니까 이 YG 평면은 어떤 축의 수직이죠? 그렇죠. 이 X축의 수직이 됩니다. 즉 X축의 수직인 평면 YG 평면이 작용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게 방향이 이런 쪽이었잖아요. 즉 G방향이나 Y방향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면과 수평하게 작용하는 면찰 방향, 면찰 응력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힘이 어떻게 작용하나요? X방향으로 작용하죠. 즉 지금까지 면찰 방향과 달리 지금은 이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자 일단은 타우 면과 면이 이제 어떤 면에 작용하느냐 응력이 일단은 YG 평면이니까 X방향의 수직인 평면이기 때문에 타우 X라고 쓸 수 있습니다. 우선. 근데 이 힘이 작용하는 방향도 X방향이기 때문에 타우 XX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Y축의 수직이면서 Y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은 타우 YY라고 쓸 수가 있고요. G축이 수직인 평면인 YX 평면에서 G방향으로 응력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타우 GG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거는 면찰 응력이 아니라 뭐다? 바로 수직 응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 응력은 타우 XX 또는 타우 YY 또는 타우 GG 이런 식으로 수직 응력을 표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차분하게 혹시 모르면 되돌려 시청하면서 이 내용들을 이해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처음에 공부하기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가급적 이런 표현들은 배제하고 제가 요걸 이야기한 이유는 응력은 면이 작용하는 평면, 면과 면에서 컨택포스를 면과 면이 서로 만나서 전달되는 힘이기 때문에 이렇게 면과 면이 만나는 면적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면을 마찰하느냐 아니면 수직이냐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요 다음부터는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고 그 다음부터는 내용은 이걸 혹시나 이해를 못했더라도 제가 요런 내용들은 패스를 하고 가급적이면 패스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직 응력은 이제 4장에서 간단하게 이제 비선형 점탄성을 설명할 때만 나오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공부할 내용들은 다 면찰 응력입니다. 우리가 레올로즈에서 만나는 점도계나 이런 데서 사용되는 응력도 다 면찰 응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직 응력에 대해서 잠깐 잊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오는 타워 뒤에 두 개가 나오는 이런 것들은 잠시 내려놔도 상관없고 이게 이해가 되는 친구들은 또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단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단위와 관련된 내용들도 제가 기회가 된다면 조금 심화된 과정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이 단위와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힘과 관련된 단위는 뉴턴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뉴턴.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면적과 면과 면이 만나기 때문에 처음에 지난주에 뭘 배웠었죠? 면에 힘이 전달되는 면적으로 그 힘을 나눠줘야 된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응력이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힘을 면적으로 나눈, 그죠? 예를 들면 힘을 뉴턴이라고 하고 면적은 우리가 미터 단위로 하니까 미터 제곱으로 나눈 단위를 뭐라고 하냐면 파스칼이라고 부릅니다. 파스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힘의 단위는 뉴턴, 그 다음에 압력이나 응력의 단위는 파스칼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면찰 응력을 가지고서 주로 레올로즈에서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우리는 앞으로 파스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위는 파스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뉴턴과 파스칼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공부를 하고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모든 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바디 포스와 컨택 포스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는 레올로즈에 사용하는 힘은 컨택 포스, 면과 면이 만나서 힘이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과 면이 만날 때는 첫 번째 뭘 고려해야 되죠? 그렇죠. 면과 면이 만나는 그 힘이 전달되는 면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면적으로 나눠줘야 되고 그 단위는 뭐다? 힘의 단위는 뉴턴,
이 힘이 전달되는 면적으로 나눈 뉴턴 나누기 제곱미터 단위를 갖는 걸 파스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력의 단위는 뭐다? 뉴턴이 아니라 파스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면과 면이 만나서 전달되는 힘은 이 힘을 면적으로 나눈다. 이게 지난 시간이었고, 이번에는 면이 만날 때 면을 평행하게 이렇게 전달이 되면 면찰 응력, 면을 마찰시키듯이, 그죠? 문제를 마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행하게 되는 거는 면을 마찰시킨다 그래서 면찰 응력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면과 면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거를 수직 응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찰 응력과 수직 응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저항으로서의 점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내가 내 친구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어떤 식으로 소개하는지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인 부분을 나누고 우리는 이 정성적인 부분보다는 정량적인 부분에 더 집중해가지고 점도라는 개념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